누구에게나 평범한 하루가 있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장을 보고 남편 차를 잠시 몰며 지나가는 그런 하루. 저 역시 그저 평범한 40대 주부였습니다. 결혼 생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남편도 바쁘고 나도 아이들 때문에 힘들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죠. 하지만 그날 정말 아무렇지 않았던 그 하루에 제 인생은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남편 차의 내비게이션을 켠 단 한순간, 최근 목적지 목록에 뜬 단 3글자. 에스무인텔. 그 단어는 제 심장을 한 번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강해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남편 차를 주유하려고 잠시 운전대를 잡았을 뿐이었어요. 우리 집처럼 평범한 40대 주부의 하루. 육아와 살림만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제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죠. 남편은 늘 바쁘고 저는 아이들 챙기기 바쁘고, 그저 이 정도면 괜찮은 결혼 생활이다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그렇게 흔들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주유소로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떠오른 최근 목적지 목록. 평소 남편 차를 거의 운전하지 않던 터라 저는 무심코 그 목록을 훑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익숙한 이름들이 이어지다가 제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에스무인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찬물에 담근 듯 차가워졌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무슨 카페겠지? 실수로 눌렀겠지? 억지로 현실을 부정했지만 그 모텔 이름은 제가 아는 그 모텔이 맞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생각이 얽혀 눈앞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가락은 자동으로 그 모텔을 눌렀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기계음이 울리며 길을 안내하는데 그 길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 없이 고요한 도로 위를 달리는데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고 손은 운전대를 잡은 채 땀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냉정하게 남편의 발자취를 따라가듯 제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회전을 했을 때 그 모텔의 간판이 제 시야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리며 몸 전체에 힘이 빠졌습니다. 차를 겨우 주차시키고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모텔 카운터에 다가갔습니다. 저 혹시 여기 CCTV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탁이에요. 제 남편이 여기 온 것 같아요. 저 이거 확인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말없이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어떤 여자의 그림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나란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눈물이 마구 쏟아졌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모텔에서 봤던 그 CCTV 영상은 제 인생을 통째로 갈라놓는 시작이었습니다. 모텔에서 남편의 외도 장면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쏟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다.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외도를 목격한 충격은 컸지만 그 진실을 파고들어야만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 서로의 숨소리만 가득했죠. 하지만 남편은 모를 겁니다. 제가 이미 확인의 단계에서 증명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는 남편의 일정, 카드 내역, 차량 주행 기록 등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관심 두지 않던 영수증, 결제 시간, 출퇴근 시간. 모든 기록이 이제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던 날의 카드 사용처는 출장지와 전혀 다른 지역이었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지운 흔적들이 어색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어 있음이 더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여자 상간녀의 정체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의 다음 선택도 명확해질 테니까요. 혼자서는 더 이상 파헤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자 저는 결국 전문 탐정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정말 나는 이 지경까지 온 걸까? 탐정은 제 얘기를 조용히 들은 후 말했습니다. 남편 차량 이동 기록, 모임 장소, 얼굴 인식 가능 CCTV.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상대 여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됐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은 파일에는 여자의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결혼 여부까지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남편 회사와 연관된 인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외도한 것이 아니라 직장을 핑계로 더 깊고 오래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탐정에게서 받은 자료를 집으로 가져와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 시간표, 기록, 문자, 캡처. 제 눈앞에는 두 사람이 만나온 날짜들이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남편의 행동들이 이제는 이유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우연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관계였고 오래 이어진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편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하지만 이번엔 울면서 따지던 과거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진실을 알고자 하는 단단한 마음의 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의 정면 대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혼이냐 재건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 한켠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 남편이 넥타이를 고치며 현관으로 걸어 나올 때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결심을 조용히 되뇌었죠. 오늘 밤 모든 걸 끝내겠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순간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에스무인텔 간 적 있어? 남편은 처음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다시 한번 틀림없이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최근 목적지에 뜨더라.
에스무인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썹이 떨리고 입술이 말라붙어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잠시 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회식 끝나고 그냥 부하 직원들이 장난으로. 이런 유치한 변명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본 게 아니야.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탐정에게서 받은 자료, 모텔 CCTV 캡처 사진, 날짜별 동선 기록. 그리고 조용히 식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이 떨리며 입술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뭐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그 여자. 이 날짜, 이 시간. 여기 모텔로 들어가고 있더라.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인정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그 흔들림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아니면 1년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말이 더 이상 제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예전 같았으면 저는 여기서 울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만든 상처는 이제 당신도 감당해야 해.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한순간 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이제 예전의 아내가 아니구나. 그 사실을 그의 얼굴이 먼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거야. 그 말은 남편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도 돌아갈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만 내쉬며 잠들지 못했고 저는 책상 위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남편을 증거로 몰아붙인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고 식탁 앞에 앉을 때도 조심스러운 시선을 제게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구나. 남편은 다음 날부터 기괴할 정도로 친절해졌습니다. 아이들 등교까지 도와주고 설거지를 하고 퇴근 후엔 꽃다발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죄책감 때문이지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걸. 남편이 변하는 순간마다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이제 이 결혼은 내가 일방적으로 지탱할 이유가 없구나. 탐정에게서 받은 자료는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기혼자였고 남편과는 회사 프로젝트를 통해 1년 가까이 자주 만났다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남편과 날짜가 같은 날에 찍힌 의미심장한 사진들이 은근히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던 날엔 그녀도 남편의 출장 지역 근처 카페에서 체크인을 했더군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구나. 둘은 서로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구나. 제 마음에서는 분노보다 차가운 현실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정을 기만한 행동이었고 그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증거들을 하나씩 올려놓자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남편에게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확신이라는 단단한 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드실 텐데 이 과정은 결국 본인을 위한 선택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오래 곱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탐정이 준 자료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사진, 문자, 이동 경로, 날짜들, 그리고 그녀의 주소. 손이 떨렸지만 한 장 한 장 스캔하듯 넘기며 소장 내용을 정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을 마지막 줄에 또렷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부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지만 단단한 나를 느꼈습니다. 소장이 봉투에 담기고 그 여자의 주소로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자 저는 아주 오래된 족쇄가 하나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부터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상간녀에게 보낼 소장을 작성한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정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하루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소장 발송 완료 메시지를 받은 순간 심장이 짧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사실에 작은 떨림과 묘한 차가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도착하면 그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책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무개시 맞으십니까? 떨리는 목소리. 바로 상간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고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당신 남편과 제 아내가 이런 관계였습니까? 목소리엔 충격, 분노,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우리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요? 그 한마디에서 그의 절망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 집 역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소리가 전화를 통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지인의 지인이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 난리 났대. 남편이 상간녀한테 따지고 여자가 울고 소리 지르고 집 문까지 쾅쾅 울릴 정도였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통쾌함과 씁쓸함이 뒤섞여 왔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그 여자는 이제서야 깨닫고 있겠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술을 마신 채 돌아왔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소장까지 보낸 거야? 그 집이 난리 났다더라. 그 사람이 울고 있었다고. 남편의 말에 제 아내 감정이 단번에 들끓었습니다. 내가 왜 소장을 보냈냐고?
당신이 그 여자를 만나고 잤기 때문이야. 그 집이 난리 났다. 우리 집은 뭐였는지 기억은 나?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남편이 상간녀의 혼란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내 감정은 더 이상 과거의 아내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 남편이 회사에 고발한다네.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한다고.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여자의 감정이 당신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됐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분명 그 여자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내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상간녀 집이 난리가 난 뒤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이면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묘하게도 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남편의 표정 하나하나에 흔들리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죠. 당신이 만든 일이다. 이제는 당신이 감당해야 한다. 그 적막한 며칠 동안 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이어가고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심리적으로 남편과 한 걸음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간녀 쪽 회사 감사팀에서 조사 들어갔습니다. 순간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조직 내 분류는 어느 회사든 큰 문제이고 남편과 상간녀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넘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 지인의 통해 들려온 소식은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 지방 발령 났대. 사실상 좌천이야. 남편 회사에도 비슷한 얘기 돌고 있어.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파국을 겪을 때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모두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지만 상간녀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계속 연락하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며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정을 깨뜨린 것도 거짓말을 이어간 것도 당신 스스로였다는 걸 모르는 걸까? 그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축 처진 어깨에 초점 없는 눈동자. 그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힘든 걸? 왜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걸까? 당신은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차분하게 묻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의 잔재를 완전히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질투로 미쳐버릴 만큼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감정에서 나는 빠져 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침착해질수록 남편은 더 초조해하고 더 매달리려 하고 더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끝나는 거야?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냥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두려움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자신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무너진 여자가 아니다. 그 외도 때문에 깨달은 여자다. 그리고 나는 지금 더 단단해지고 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온이 조금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국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찾아왔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상간녀가 회사에서 좌천되고 남편은 죄책감에 흔들리던 며칠 후 저는 변호사에게 본격적으로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입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감정의 파도까지 대비하라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분명 우리 가정을 뒤흔든 사건이었지만 저는 이제 남편을 바라보는 눈에서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나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소장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하면서 남편 주변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인들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남편이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 잘 지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상태가 내 감정의 기준이 아니구나. 반면 남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방에 틀어박혀 앉아있고 휴대폰을 붙잡고 깊은 한숨을 쉬며 간혹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요즘 숨이 잘 안 쉬어져. 너무 무서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결과야.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제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자신이 저지른 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돌아온 후 그동안 미뤄둔 취미였던 꽃꽂이, 요가, 독서 등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요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호흡은 마음을 비우는 첫 단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의 외도, 배신, 소란, 싸움. 그동안 나는 나를 단 한 번도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작은 평온이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다시 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저녁이 되어 남편은 또다시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왜 그랬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줘. 이렇게 매달렸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노력한 건 나였어. 그걸 가장 먼저 버린 건 당신이고.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후회와 두려움이 보였지만 그것이 제 삶을 되돌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멍하게 앉아있고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떨고 밤이 되면 거실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남편을 보며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불쌍함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나의 전부였던 사람이 지금은 내 감정의 중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제가 진짜로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녀 쪽에서 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상간녀는 좌천된 후 회사 내에서 사실상 따돌림을 당했고 어떤 팀에서도 그녀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그 여자 집에도 잘 안 들어간대. 남편이랑 거의 따로 사는 분위기라더라.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의 끝에 도착한 것 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잘못된 관계는 순간의 달콤함이었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삶이 무너져가는 소문을 들으며 저는 조용한 씁쓸함만 느꼈습니다. 남에게 준 고통은 결국 돌고 돌아오는구나.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책을 덮고 앉아 말했습니다. 말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그만뒀대. 집에서도 힘들어한다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심장은 조용히 굳었습니다. 남편의 걱정은 가정도 파탄나고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그 상간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사람은 나야? 우리야? 아니면 그 여자야? 남편은 말문이 막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침묵이 남편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감정의 조각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이 사람에게서 떠났다. 남편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상간녀는 삶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들의 잘못은 이제 현실의 대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요가 수업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커리어 계획을 세우며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남편에게 휘둘리고 상간녀의 행동에 분노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파국 속에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그 파국을 벗어나 나를 다시 세운 사람이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일뿐이다. 상간녀의 파국이 깊어지고 남편의 죄책감이 극심해지던 어느 날 나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눈은 흐릿하고 말투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그래도 우리 가정은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나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린 한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그 과정 어디에도 나를 위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불안이 더 이상 내 감정을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흐트러진 모습으로 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좀 도와줘. 나 정말 이대로 망할 것 같아.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는 무너지는 게 무섭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만은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나일까? 아니면 책임을 피하고 싶은 두려움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너무나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죄책감은 가득했지만 사랑의 온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조용히 가라앉은 듯한 순간이었죠. 그때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녀 남편에게서 전화. 전화의 이유는 몰랐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 여자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집 안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마치 오래된 줄 하나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해야겠다. 이 말이 들리는 순간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할 만큼 고요한 평온이 올라왔습니다. 울음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정의 순간이 온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로 바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당신 없으면 나는 정말 끝이야. 아이들 때문에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그 절규 속에 담긴 감정은 두려움, 불안, 상실감뿐이었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되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함께할 이유가 끝났을 뿐이야. 남편은 울먹이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의 흔들림 속에서도 제 마음은 단 한 번도 진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없는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미래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혼 결심을 한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제 이름이 적힌 칸이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자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차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던 날 CCTV를 보며 무너졌던 순간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냈던 떨림, 남편의 흔들림과 죄책감, 그리고 나의 단단해짐. 그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도장을 눌렀습니다. 꾹. 그 조용한 소리가 마치 내 지난 결혼 생활의 종지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느껴진 건 해방감,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을 견디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나를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는데 그 따뜻함이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평온처럼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류 냈어. 이제 각자 다른 길 가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물을 보며 이상할 만큼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이죠. 한때는 그가 내 전부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 순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거실불을 껐다 켜며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는데 왠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남편 없는 나의 공간이 되는구나.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가슴 먼 곳에서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나로서 숨을 쉬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그 밤의 고요함은 앞으로 맞이할 새 인생의 예고편처럼 따뜻했습니다. 이혼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우는 가장 강렬한 시작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의 외도, 배신, 그리고 무너지는 가정을 온몸으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요. 남편도 상간녀도 그들이 만든 파국도 이제 제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저는 결국 제 삶을 되찾았고 앞으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로서 살아갈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누군가 관계 속에서 아프고 힘들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누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